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제 속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의 저이지만 오늘만큼은 익명이라는 힘을 빌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뭐 저런 일이 다 있나 하실 겁니다.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 저는 풍족하지는 못해도 다정하게 자식들을 품어주시던 부모님, 그리고 착한 동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환경에서 말이에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저는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병행하며 커왔어요. 공부에 관한 생각보다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터라 대학 진학 대신 저는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꽤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경우였죠. 사실 선택적 취업이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돈을 아끼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불만도 없었고 내 신세에 대해 스스로 처량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게 주어진 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맨날 그렇게 집 일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서 살 거야? 우리 한창 연애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재밌게 놀라야. 그러지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까 소개팅 한 번만 받아봐. 내가 너한테 엄한 사람 소개해주겠어? 사람 괜찮아서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봐. 만나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저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제발 좀 연애라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저는 이제껏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으니 소개팅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언제까지도 나도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예의 있고 본인의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남자에게 저는 마음이 끌렸죠. 인태 씨는 자기가 하는 일에 프라이드가 있으셔서 보기 좋아요. 가만히 보면 저한테 여자친구 없으셨다고 한 말도 거짓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의도 좋으시고요. 거짓말 같다고 한 건 농담이에요. 그냥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그랬어요. 그런 거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혹시나 뭐 실수한 건 아닌가 해서요. 제가 보기엔 소라 씨야말로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뭐랄까, 딱 보면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식사 괜찮으셨으면 들어가셨을 때 연락 한번 주세요. 시간 많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연락 기다릴게요. 그 나이에 여느 젊은 남녀들처럼 저와 그 사람도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지극히 일반적이고 예의를 갖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본 그 사람의 모습이 실제로는 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그렇게 우린 좋은 사이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의 가치관이 상당히 맞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결혼 생활이 기다릴지 정말 기대가 되는 만남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 사람의 배려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연히 갖게 된 소개팅 자리를 시작으로 저와 그 사람은 2년 연애의 종지부를 결혼이라는 것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일단 결혼 전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죠. 인태씨, 나 너무 떨리는데 어쩌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 너무 심장이 뛰어서 죽을 것 같아. 심장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들려? 안 들려.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내가 자기 얘기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소라는 언제 오냐, 하루빨리 소라 보고 싶다 노래를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긴장 풀고 나만 믿어. 자기만 믿으라며 제 손을 꼭 잡은 채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던 그 사람의 모습에 저는 더욱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았고 예비 시부모님과 만남에서 크게 걱정되거나 우려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면 말이죠. 전부 다 마음에는 드네. 그나저나 소라 씨는 대학 갈 생각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은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건데 그게 좀 걸려서 말이야.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순전히 소라 양이 걱정돼서 말이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직을 했대? 결혼 생활하면서 필요하면 대학은 꼭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대학 졸업한 사람이랑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랑은 연봉 자체가 다르잖아. 안 그래?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전 지금 하는 일이 있다 보니 대학의 필요성을 딱히 모르고 지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아무래도 졸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때 돼서 또 등록금이니 뭐니 빚이 쌓일 거 생각하면 차라리 안 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요즘 다들 늦게 공부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학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저는 그래도 지금껏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대학교 졸업증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전혀 작아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날은 어영부영 남편이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어 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든든한 방패막이인 남편을 믿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도 그다지 저한테 이렇다 할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제 꿈을 하나둘 이루어 나가고 있었죠. 이제 나도 어엿한 사장님이다 이거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자기한테 벤츠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할 거니까. 알았지? 저는 회사 일을 관두면서 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직장 생활만 해오던 터라 사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 겁이 나기도 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다는 말이 맞게도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았고 결혼 생활 처음에는 남편의 수입을 대부분으로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결혼은 했지만 제가 많이 벌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의 잔소리와 핀잔을 저는 견뎌내야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산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너는 매일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니? 아직 애도 없는데 집에 있어봐야 뭐해. 나가서 돈이라도 몇 푼 벌어와야 내 아들 혼자 고생하는 거 짐이라도 덜어주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라고 집안에만 그렇게 붙어있니?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도 욕해.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여자라고 소문난다고. 왜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는 관둬서 이 지경이니? 얼른 나가서 일이라도 알아봐라. 나 원참. 아휴, 차라리 대학이라도 들어가서 학위를 따든가.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어머님, 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 사업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시대라서 밖에서 가게 차려서 하는 것보다 인건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수입도 꽤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뭐 속이 없는 거니? 예, 너같이 생각하는 여자애들이 우리나라에 한둘인 줄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
집구석에서 백날 컴퓨터 두들겨 봐야 나가서 몸으로 뛰는 것만큼 못 번단 말이야, 내 말은. 아휴, 진짜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발악을 하지 아주.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해야지. 너나 태영이나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정말. 오늘은 아들 얼굴 보고 가기 글렀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마. 시어머니는 종종 우리 집에 반찬을 챙겨서 왔습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해도 말이 안 통했어요. 내 아들 집에 내가 간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태도를 보였죠. 올 때마다 늘 저한테 자기 아들 등골 빨아먹는다고 핀잔을 주었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아서 응원을 해주는 상황이었고, 저 또한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대면을 해서 디자인 의뢰를 하는 사람들보다 온라인을 통해 의뢰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때에 맞게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여 매출을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에 제 사업 아이템이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이대로만 잘 되면 우리 생활에도 큰 문제 없이 저축도 하고 한 3년 후면 지금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야, 이거 보여? 나 이번에 저번 달 대비해서 매출 더 올랐어. 이제 좀 내일도 풀릴 건가 봐. 주변 사람들만 잘 된다는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나도 이제 드디어 코로나 덕 좀 보는구나. 여보, 나 신나. 어떡해? 오, 정말이야? 정말 그래? 진짜 다행이네.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겠지? 근데 나 그나저나 회사 이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가능하면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거 뭔 이직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 아니면 확 그냥 당신이랑 같이 일해버릴까? 당신 지금도 잘 되고 있으니까 몇 개월 후면 더 승승장구하지 않겠어? 나랑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 나도 상사 없는 집에서 당신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정말. 왜 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전에 당신만 죽어라 괴롭힌다는 그 부장 때문에 그래? 아니, 그 인간은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 사람은 진짜 당신 괴롭히러 회사 나오는 사람 같다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봐. 나도 열심히 일해볼게. 지금은 우리 둘 다 벌어야 할 때잖아. 알겠지, 여보? 제가 코로나 이후로 사업이 조금씩 잘 풀려감과 동시에 꽤 자주 남편은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회사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여러 번 말했었고, 설마 하는 생각만 했을 뿐 남편의 퇴사 희망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저에게 털어놓는 하나의 소소한 푸념으로만 생각했고, 그만큼 남편도 웃어가면서 장난스럽게 한두 번 툭툭 내뱉은 말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남편을 다독여주며 남편의 회사 상사 욕을 함께 해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죠. 어머, 여보, 빨리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야 한다니까. 이러다가 회사 늦겠어. 오늘따라 왜 그래? 나 오늘 아침부터 미팅 준비 때문에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까지 신경 쓰이게 왜 이러는 거야? 어디 아파? 얼른 일어나서 아침 차려놨으니까 아침밥부터 먹고 빨리 준비해.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 아침인데도 남편은 깊게 잠이 들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했던 저는 남편에게 조금은 짜증이 섞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남편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고야 말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나 회사 안 가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어제 술을 너무 마셨나. 머리가 아파 죽겠네. 속도 영 안 좋고. 여보, 나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 꿀물 한 잔만 더 주라. 그거 좀 먹고 한두 시간만 더 잘래.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지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짜 회사를 퇴사해버린 남편을 앞에 두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을 일으켜 세워서 자초지종을 듣기 시작했고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퇴사한 남편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힘들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말을 안 해? 아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아무 대책도 없이 퇴사부터 한 건 아닐 테고. 나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당신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버리면 어떡해? 아우,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 계획도 없이 관뒀을까봐. 나도 다 생각해두고 나온 거야. 퇴직금 가지고 투자해볼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땐 투자로 돈 불리는 것 외에는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 고작 계획했다는 것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라니. 전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했습니다. 직장 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건 그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에게 말도 없이 저질러버린 일에 대해서는 남편의 독단적인 선택에 대한 원망이 조금 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저대로 제 일이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나름대로 그래도 쉬엄쉬엄 투자 공부를 하며 본인의 자산을 키워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믿고 저는 크게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제 일만 처리해 나가기에도 너무 바쁜 상태여서 남편이 사고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제가 신경 쓸 일도 딱히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잠자고 있다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투자하면서 자기 일 도와주는 건 어떨까? 어차피 나는 단타로 하는 거라 아침에 장 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서너 시간만 앉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아무리 직원 쓴다고 해도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기에는 무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직원 대신 내가 일을 하고 당신한테 조금씩 월급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투자에 조금씩 보태고 투자금을 조금씩 불려가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일 잘하는 직원을 어떻게 관두라고 말해. 어떻게 된 게 남편이라는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사업이 잘 되면 잘 돼갈수록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점점 생각이 짧아지는 것 같았어요. 뭐야?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나도 힘이 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당신 말이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다, 싫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당신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남편인 내가 힘이 나겠어? 이럴수록 당신이 더 의지를 복돋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당신 정말 말 섭섭하게 한다. 무슨 말을 또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건 믿는 건데 그래도 당신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니까 서로 잘 각자 위치에서 해보자는 뜻에서 한 말이야. 아, 됐어. 싫으면 싫다고 그냥 솔직히 말을 해. 사람 기분 나쁘게 포장하지 말고. 저 대화 이후로 한동안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어린애처럼 구는 남편을 보는 게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서 저는 결국 남편의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당시에 고용하고 있던 계약직 직원의 할 일을 남편에게 맡겨보기로 하고 직원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통보했죠. 남편이 너무 속상해하니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내린 결정에 제발 후회할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후회할 일은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죠. 여보, 나 어떡해. 큰일 났어. 나 투자한 거 그거 다 날린 것 같아. 안 그래도 대출 최대한 끌어모아서 투자한 거였는데 어떻게 해야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한석이 그 자식이 자기만 믿으라고 해서 나는 다 투자한 건데. 아이, 이 미친놈이 내 돈 갖고 나른 것 같아. 뭐? 한석 씨?
당신 그 돈 한석 씨한테 투자한 거야? 당신 미쳤네! 어디 돈 맡길 사람이 없어서 돈 문제로 그날리 비웠던 사람 말이 믿고 투자해! 남편의 친구 중 한 사람은 거의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과만 없었지 이미 전과를 달기 직전의 사람이었어요. 남편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 갖고 장난치기로 유명해서 이미 손절을 당한 사람이었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금이며 대출받은 돈을 죄다 그 자식한테 투자한 것이었고 남편의 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돈을 다 날린 셈이었죠. 남편 앞으로 대출도 꽤나 쌓여버렸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진짜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밥도 먹지 않고 회사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남은 돈은 저축이라도 해두길 바랬는데 그마저도 방구석에서 비트코인으로 날려먹은 남편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답답해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정신 좀 차려. 당신 이대로 무너질 거야? 뭐라도 해서 일어나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 퇴사한 것도 당신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아직 말도 못 꺼냈는데 이렇게 무너진 모습만 매일 보여주면 어쩌자는 거야. 말 한마디 없는 남편에게 저는 빨리 나가 돈 벌어오라는 잔소리를 하기도 무서워서 다독이기만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린 사람을 몰아붙여서 좋아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한계에 부딪혀 소리를 지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일의 일부를 남편에게 맡기며 동업 아닌 동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남편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악착같이 해보기로 다짐하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생각으로 죽어라 일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을 남편과 나눠서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가치관도 다르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지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남편과 의견 조율이 안 되기 일쑤였고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제 수정 들어온 거 알지? 그거 당신이 좀 처리해주라. 수정을 몇 번을 해줬는데도 계속 나한테 이랬네 저랬네. 당신이 전화해서 대충 둘러대주라. 분명 공지도 해놨던 건데 왜 그렇게 늦는지 모르겠다니까. 아휴, 다시 회사에 다니든가 해야지. 이거는 못 해먹겠네. 여보,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손님이 언짢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한 건데 당신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도 할 일이 태산인데 사고는 당신이 치고 나한테 자꾸 다 수습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난 몰라. 당신이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수정해서 보내줘. 자꾸 그러면 우리 회사 이미지만 안 좋아진단 말이야. 자꾸 그럴 거면 당신 정말 전에 다니던 회사 선배한테 연락 좀 해봐. 그때 사이 안 좋았던 선임도 관뒀다며. 그 사람 없으면 회사 다니기도 괜찮을 거 아니야. 또 그 소리야? 해본 말이지. 당신이랑 같이 일하면 좋기만 하고만 뭘. 또 다른 회사를 알아보래. 당신 하는 말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얘기해. 그나저나 나 내일 모임 있는 거 알지? 다음 달 월급 일부만 먼저 가물 좀 하자 여보. 어디서 들은 것인지 친구놈들이 당신 사업 잘 된다고 자꾸 한턱 내라잖아. 지는 사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여보, 알겠지? 이럴 때 친구놈들한테 크게 싸보지. 언제 밥이나 사겠어. 내가 지금 남편이랑 사는 것인지 아니면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당장 둘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외주를 받을까 정신이 없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혼자 신나서 안에서 버는 돈 밖으로 다 뱉고 다니긴 하고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일 관둔 것도 말하지 말자고 해서 지금까지 꾹 참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는 말할 것도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여간 가지가지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시댁 용돈 좀 올려주자고 했습니다. 하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길래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깔끔한 제안했어요.
앞으로 친정이랑 시댁이랑 똑같이 100만 원씩 드리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용돈을 더 올리자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그 인간이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께 용돈이 100만 원이 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이 나한테 미안하기는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죠. 아이고 자기야, 현철이 아버님 돌아가셨대. 자기야, 내 친구 수혁이 알지? 걔가 이번에 이혼한다네. 애들끼리 모여서 한잔하기로 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점점 빈대짓이 늘어갔고 나중에는 일을 아예 젖히고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뻗어서 자는 날이 다반사여서 제가 남편 몫의 일까지 하느라 제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처음부터 없는 셈 치는 게 나았겠구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은 거기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이 시간에 웬일로 우리 집에 다 오셨어요? 왜? 뭐 잘못됐냐? 내가 언제 오든 그게 중요하니 지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제정신이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그래? 네?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알죠, 어머니. 어느 날 대뜸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시어머니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가와서는 제가 마시고 있던 물을 제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양눈은 쏘아 죽일 듯한 눈빛을 한 시어머니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뭐 하자는 행동인가 싶었어요. 너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 아니, 진짜 바깥에 나가서 개고생하는 네 남편도 생각 안 하고, 어? 지는 혼자서 집에서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세워라 내워라 펑펑 놀고 먹기만 하면서 친정집이랑 시댁이랑 용돈을 똑같이 100만 원씩 보낸다고? 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완전 이거 도둑 심보가 따로 없네 정말. 너희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든 어디서 내 아들한테 돈을 뜯어가려고 얘기나. 아무리 사람이 무식하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그렇지 어디 감히 친정이랑 시댁을 똑같이 여기고 말이야. 내가 말이 안 나와서 정말. 이래서 여자를 잘 들여야 집안이 안 망한댔는데 그렇게 뜯어 말려도 기어코 하겠다는 결혼 겨우 허락해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친정이랑 시댁이랑 똑같이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친정집에 더 준 적이 없었어요. 돈이 더 들어가면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댁에 더 들어갔죠. 지금도 저희 둘 이사하려고 돈 모으느라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이 시댁 용돈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말 하길래 그럼 저희 집도 같이 올리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요? 이게 지금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쌍욕을 얻어먹을 일인가요? 설령 똑같이 줬든 안 줬든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이게 정말 너 정신이 나갔니?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버는 것도 내 아들이 훨씬 많이 벌어다 주는데 어째 그게 너희 집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냐는 거다. 미치지 않고서 어디 감히 우리 집 대우를 그런 식으로 해? 하여튼 너처럼 미쳐넘는 애가 시집 오면 집이 망하는 거야. 집안 꼴은 또 이게 뭐니? 미쳐넘는 집이요? 제가 미쳐넘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거면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은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그딴 식이에요? 뭐야?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이요. 그 잘난 아들! 회사 관두고 집에서 논 지 한참 됐어요. 1년은 좋게 넘었다고요.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겠죠. 그 인간이 어머님께 절대 말하지 말자고 해서 제가 참고 참아가면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있는 퇴직금으로 주식이니 코인이니 이것저것 들쑤셔보다가 다 날려버리고 대출금까지 빚진 상태에서 저한테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도 양가에 100만 원씩 용돈 드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아무리 아들 귀해서 그러시는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하시네요 진짜.
뭐? 우리 인태가 회사를 관둬? 그게 왜 우리 인태 잘못이야? 다 너 때문이지. 하여간 결혼 전에 사주 볼 때 그 점쟁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처럼 기센 여자를 집에 들였다간 온 집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큰 오점을 남겼네. 남편 앞길이나 막는 주제에 네가 우리 집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빽빽 지르니? 내가 참 살다 너 같은 젊은 것은 처음 본다. 가방끈이 짧아 못 베어먹어서 그런 것인지 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키워서 그런 것인지 참나. 하여튼 사돈댁이랑 용돈 차이 얼마 안 날 거면 다시 너 안 본다.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님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근처에 있다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들어와서 시어머님을 뜯어 말리는데도 곧 죽어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무조건 양가의 용돈을 똑같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 죽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소에도 친정을 심하게 무시하던 시어머니였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집에 찾아와서 저런 식으로 저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할 줄은 몰랐고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처럼 남편은 시어머니만 달래주며 오로지 제 엄마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온갖 정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당신네 엄마 걱정이 먼저야? 나라는 사람은 당신 안중에는 없는 거야? 지금 내 꼴 안 보여?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는지 당신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 와중에 어머니만 그렇게 걱정하고 챙길 수 있어? 내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하는구나.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 줄 알기나 해? 조용히 안 해? 뭐? 당신네 엄마? 당신이야말로 말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일관둔 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달랬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엄마한테 바로 쪼르르 다 얘기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엄마 놀라서 쓰러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돈 좀 벌고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지금? 막말로 내 돈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사업 늘려갈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주. 어이가 없는 남편 말에도 저는 애써 꾹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젠 그럴 가치도 없다는 걸 느낀 저는 남편과도 단단히 싸우고 이대로는 못 살아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제가 찾아간 건 변호사 사무실도 아니고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는 눈빛이 영 별로였습니다. 저를 인간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벌레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잘난 양반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니? 용돈 얘기니? 그 얘기 아니면 뭐 때문에 왔는데 그런 표정을 하고 있냐? 왜? 혼자 생각해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 같으냐? 반성의 기미라도 보이면 내가 마음은 풀겠다만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살라는 말이야. 여자가 시집 와서도 그렇게 친정 먼저 챙겨버릇하면 시댁에서 이쁨 못 받는다 알겠냐?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다 널 위해 하는 말이니 내 진심이 통했길 바란다.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뭘 또 그렇게 나 잘났다고 눈가를 함부로 부라리고 있어? 제 눈깔이 뭐 어때서요? 내 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보지도 못합니까? 거울이나 좀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 용돈이요? 참나, 용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겁니다.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앞으로 시댁에 용돈 드릴 마음도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편 놈이랑도 같이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 말씀 드리려고 돈 버느라 바빠 죽겠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왔네요. 어머님 별일도 다시 없으니까 어디 땡전 한 푼 없는 아들한테도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보세요 한번. 어머니 말대로 그 잘나고 능력 좋은 아들 옆구리에 끼고서 잘 살아보세요. 당황하며 벙찐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든 말든 저는 손에 들려있던 남편놈 짐가방을 그 집 거실에 내던지고 나왔어요. 당장 오늘부터 나는 당신 아들과 한 지붕 아래 있을 생각 없으니 귀한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시댁에서 유유히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지금 어디야? 엄마네야? 내가 갈 테니까 거기 있어봐. 내가 갈게.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당신이 화난 건 알겠는데 우선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 걸 왜 일을 키워서 이 지경을 만들어? 바로 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당신 이게 지금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일이야? 아니잖아. 엄마가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짐을 왜 엄마 집에다 두고 오는 건데? 와봤자 늦어.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이랑 할 말 없어. 그나저나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혼할 사유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으면서 지내왔는지 알아? 대화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으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똑같아, 알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 혼자 벌어서 시댁 눈치 안 보고 우리 집에 퍼줄 거 다 퍼줄 거야, 내가 아주.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 올려놓을 거니까 보는 대로 도장 찍어서 친정으로 보내. 당신도 내가 연락할 때까지 당분간 전화하지 마. 너희 가족 전부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저는 남편으로부터 쏟아지는 연락을 전부 다 무시하고 며칠간 친정과 따로 차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라야, 여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그동안 회사 생활에 지쳐있는데 당신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 싶었을 뿐이고 절대 당신한테 빌붙어 살 생각은 없었다니까. 제발 용서 좀 해줘. 우리 엄마도 미안하다고 같이 온 거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그동안 잘만 살아왔잖아. 지금 당신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 알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회사는 당장 못 가.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나 당신 일 도울게. 아니! 내가 할 일 또박또박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당신 말도 잘 들을게.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도 다 할 테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여보. 아가, 그래 소라야. 내가 너한테 너무 말이 심했지? 우리 인태가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웬만하면 좀 받아주지 않으련? 뭐 어떻게 할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니? 그냥 시어머니가 노망나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상처라고 해봐야 시간 지나면 다 아물 텐데 뭘 그렇게까지 하니 그러니?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좀 지내보자. 이 시어머니도 잘해줄 테니까 말이다. 뭐 상처될 말도 더 안 할 테니 이제 그만 화 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무릎까지 꿇어가며 제 앞에서 엉엉 우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아니 꼽다는 표정으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 앞에서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싶어 씁쓸하기도 했네요. 엄마, 이게 뭐야 정말. 그러게 왜 아들 내외 일에 끼어들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빨리 책임지라고. 소라야,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도 정말 잘못했대. 우리 둘 다 반성하고 있어. 소라야,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래도 인태가 이렇게까지 빌고 비는데 별일도 아닌 걸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나를 봐서라도, 아니 가여운 내 아들을 봐서라도 마음 좀 풀어라. 얘야,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말하잖니. 이제 너희한테 용돈 달라고 말도 안 할 테니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알겠지?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 어머님이랑 할 말도 없고요. 그리고 참, 진짜 너도 가지가지 하는구나. 너도 참 가엽다. 내가 최대한 좋게 생각해보려고 했는데도 너나 네 엄마나 인간 이하 수준이야.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차도 집도 명의 다 내 앞으로 해놨던 게 다행이지. 안 그랬음 그것마저도 넌 가져다 날려먹었을 거잖아. 너도 정신 차리고 진짜 새 출발해라, 제발 좀. 앞으로 댁들 가족 마주칠 일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당신은 이혼 서류나 확실히 써서 연락해.
보다 못한 저희 친정아빠는 방에서 나오셔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냅다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어요.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었던 그놈은 저희 아빠한테 쌍욕을 먹고 나서야 돌아갔죠.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까지 시댁 식구들과 제 남편은 참 구질구질하게도 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인간들한테 쌍욕을 내뱉으며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몰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니 말이에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그 찌질한 놈은 저한테 복수 같은 것도 할 엄두를 못 내서 저는 정말 안전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재산도 다 지켜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쓰는 글이라 어떻게 잘 써내려갔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글솜씨인데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